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요약 정리 들어갈 건데요. 이게 이제 거치고 온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를 약 한 5개월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기본,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론 정리가 끝나고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랜더 하나만 유일하게 이론 정리 끝내자 말자 기출을 하고 거꾸로 요약 정리를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우리 각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의견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약 정리를 다 끝나고 나서 기출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험생들이 뭘 암기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이게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지문들은 암기해야 된다. 한번 기출 문제를 같이 풀었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연습을 해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암기가 안 되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먼저 하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이제 예상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럼 예상 문제는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문의 길이라든지 내용이 더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지문의 길이가. 만약에 기출 지문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 지문을 그대로 쓰면 기출 지문이지 예상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을 뭐 한다?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된다면 지문을 늘리거나 기존 지문에 플러스 지문을 뭐 한다? 늘리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단어를 뭐 한다? 바꾸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출 지문의 변형들은 기본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더 줄어들지는 않고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단어가 바뀌는 정도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 보거든요. 그럼 기출지문에 나와 있던 지문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단문이라면 명사가 2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 명사 이거 하나 바꾸고 이거 하나 바꾸고 마지막 서술어를 있다를 뭐다 없다로 바꾸면 한 지문 가지고 몇 지문 만든다? 3지문 정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7년 동안 기출 문제를 갖다가 예상 문제를 바꾼다면 곱하기 3배수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예상 문제가 통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상 그래요, 통상.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럼 요약 정리할 때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다루다 보면서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다시피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그때 수업하고 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수험생들이 아직 추락공이 뭔지를 몰라요. 뭐 이렇게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뭐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요약 정리 과정은 뭔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제가 이 부분만큼 반드시 뭐 하셔야 한다? 암기하셔야 한다라는 것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한다?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이런 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들으면 다 알겠고요. 이해도 다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 안 풀려요. 근데 그건 고민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셨잖아요. 뭐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도 상, 중, 하, 여러분에게 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기해서 풀 수 있으면 난이도는 하, 내가 못 풀면 난이도는 상, 그거예요. 상중하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뭐 해 나가는 시간이다. 암기해 나가는 시간. 이제 그렇게 가져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암기를 할 때 이제 뭘 암기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해놓고요. 우리가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암기해야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지적법에서는 우리 지적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하고 뭘 암기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놓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죠. 그죠? 이거 간만에 쓴다. 그죠?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뭐가 있을 거다? 정보가 있을 건데,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그죠? 결정된 정보 등을 뭐하고? 등록을 하고 그 정보를 관리할 것이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가 1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일설에 이제 뭐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서 도는 이야기 보면 선생님 지적법과 관련되는 용어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뭐 그 용어는 바뀐 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거는 용어가 바뀐 거는 맞는데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개정이 안 됐고 일선 행정 업무를 볼 때 행정 구축으로 이런 용어를 좀 써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쓰자. 지적 공부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 그럼 토지등록부, 토지정보등록부 이렇게 읽으면 편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뭐한다? 행정성 일선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지 실제 법조문으로는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이거 선생님 개정되었는데 뭐 안 바꿔서 용어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럼 개정이 안 된 것을 개정이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뭐 한다? 용어를 바꿔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거 용어 개정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요. 이거 개정하려면 또 법사에 열어가지고 본안 판결을 올려가지고 또 법사위 사법에 올라가가지고 심의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될 가능성은 뭐 한다? 거의 저는 없다라고 봐요. 만약에 되면 제가 그때 가서 용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바꿔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1필지에 관해서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한 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관련되는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하죠.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조사, 결정을 하는 자, 이 자가 누구다? 네, 국장. 요거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럼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국장. 요거 기본행위다. 그죠? 기본행. 다만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그거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럼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순서,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기일에서 작성, 정리 이 순서까지가 하나의 섹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토지 이동 파트에서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등록은 그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첫 번째가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로 뭐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소재부터 뭐가 돼야 한다? 결정이 되어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은 뭐부터 시작한다? 지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번 끝나면 이제 뭘 배워야 한다? 지목. 지목 끝나면 경계. 끝나면 면적. 좌표는 경계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조사 결정이 되면 얘네들을 어디에 지적 공부라는 곳에 뭐 시키자? 등록을 시키면 된다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뭐 하고
관리, 어디에 비치 보관하는지, 반출은 되는지, 반출은 되지 않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발급이라든지 뭐다? 연락. 근데 지적 공부가 화재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적 공부를 지체 없이 복구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해서 정리하고, 지적과 관련되는 전산 자료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나 활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 것까지가 뭐다? 1단계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적법 총 12문항인데 작년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1단계 과정에서 50%가 나왔다고요. 즉 6문항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1단계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세적으로 기출을 최근 10년 거 분석해보면 최소 4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6개까지는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잡으면 몇 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5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5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고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있고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단계 과정에서는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그거는 없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것과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져요. 자, 그러면 반드시 출제되는 거는 선생님이 뭡니까? 하게 된다면 뭐다? 지목하고요. 지목. 그 다음에 등록사항이라고요. 지목과 등록사항. 그럼 1단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암기를 할 때도 순서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냥 책 순서대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단계만 오늘 내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뭐부터 하고 지목하고 등록사항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하러 가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한다? 지번부터 항상 순서대로 공부해요. 항상 이렇게. 그래 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뭐 하는 거다?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잘. 그러면 이제 제가 순서를 잡아 드릴게요. 1번이 뭐다? 지목이에요. 2번이 등록사항이라고 해요. 1번, 2번. 그럼 등록사항이 뭐예요? 소재와 지번은 어디에 등록합니까? 전부 이렇게.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그러니까 어디에만? 도면에만. 면적 보려면 뭘 봐라? 대장. 그래서 면적대장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번호 나오면 뭐 빼고? 도면 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암기가 있으면 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1순위. 2순위가 뭐다? 등록 사항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1단계가 요거 2개는 그러면 5개 중에서 이 2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지목은 2문제씩 나오기도 한다고요. 지목은 3년 주기로 2문제씩 나와요. 3년 주기로. 그러니까 지목하고 등록사항. 그럼 선생님 저는 지적법은요. 한 7개, 12문항 중에서 7개만 정도만 맞추지 뭐 그렇게 욕심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반드시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뭐한다? 7개는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오는 것만 암기해도.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뭐한다? 학습하고 그 다음 다른 거 하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해요. 그렇게. 왜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반드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 근데 반드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은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만만한데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합격하는 사람은요, 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절대 안 틀려요. 합격하는 사람도 틀리는 거는요, 불합격하는 사람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차이점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 그게 있다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2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선생님, 그거 하고 나서는 그냥 순서대로 공부 쭉 하면 됩니까? 네, 그래 하시면 돼요.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해보면, 이 경계와 면적이 있잖아요. 경계와 면적은 문제가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핑퐁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나왔다, 면적 나왔다, 한 해 쉬었다, 면적 나왔다,
면적 나왔다, 경계 나왔다, 한 해 쉬었다, 한 해 쉬었다, 경계와 면적이 같이 나왔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상 이 두 개 중에서 몇 개는 하나는 출제위원이 출제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목하고 등록상 정리 끝나면 뭐다? 경계와 면적은 일단 두 개 중에서 몇 개는 나온다? 하나는 나온다. 이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몇 개가 돼버립니까? 세 개는 짚고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이제는 어디에서 출제될지는 알 수가 없다. 랜덤 형식이라고, 랜덤. 근데 이 지번이 29의 시험이 마지막이었어요. 30, 31, 32, 33, 34. 시험 문제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이렇게. 그러다가 몇 회 때? 35회 때 나왔거든요, 이렇게. 작년에 나왔다고. 그러면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툭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회 이때까지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0회 때 안 나왔고 31회 때 안 나왔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32회 때는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올 겁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또 안 나왔어요? 그럼 33회 대비할 때 어떻게 강의할까? 3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진짜 없습니다라고 했지 않았을까? 근데 또 안 나왔어. 그럼 34회 강의할 때는, 대비할 때는 진짜 나옵니다.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건 또 안 나왔어. 그럼 35회 때는 진짜 100% 나올 거면 했는데 35회 때 기재서 나왔다고요. 그럼 이제 36회 때 여러분 시험 때는 어떻게 준비한 게 맞을까?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 안 나왔으니까 한 2번 정도는 연속으로 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패턴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36회 때도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뭐다? 높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수 잡아졌네. 지목하고 등록상 공부하고 경계와 면적은 두 개 중에서는 하나는 나올 거니까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로 간다? 지번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공시는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런 부분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꼭 뭐는 하고 가야 된다? 암기는 하고 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작은 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뭐다? 높은 건데 뭐가 확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집어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방향과 목적은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1단계 과정 배울 때는 첫 번째 뭐 보자? 지목, 두 번째 등록, 상, 세 번째 경계와 면적, 네 번째 지번. 그래놓고 비치, 보관, 발급, 열람 이렇게 넘어가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 넘어갈 때는 제가 요거 꼰자 세 가지 국장 이 세 가지는 암기해놔셔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거 체크 해가지고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번 가볼게요. 지번. 자, 지번. 제가 체크를 할 건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체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여러분이 뭐 한다 가시면 돼요. 그냥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시험과 연관성이 없는 애들은 대부분 배제하고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암기할 것만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관로 친 부분이 정답을 결정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지적 소관청을 뭐로 바꾸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별로라고 되어 있죠. 요 지문을 조금 독한 출제원이 나온다면 우리 법조문에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 독리를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치환시킬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 말을 지적소관청이 법정 독리를 뭐로 단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지번은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이런 지문들은 이제 굳이 내가 암기가 안 돼 있어도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지문들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지문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에 표시로 뭐한다?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근데 의라고 그러면 표시한다 이러면 뭐다? X라고요. 의라고 뭐다? 읽는 거지. 의라고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지번의 부여 기준, 기본 원칙.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전부 다. 근데 암기할 때 우리가 축약해서 암기했잖아요. 그럼 축약해서 암기한 것을 원문을 그 축약된 언어를 가지고 원문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은 뭐다? 북서 기본법. 그럼 북서 기본법이라는 말은 기본이라는 말은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북서 기본은 뭐다? 북서 쪽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요 지문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 암기할 때는 등신 본부 이렇게. 그럼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항상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등록 전환 신규 등록에 따른 지번 부여 나오면 본번에 뭐다? 부번 이렇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암기할 때 어떻게 하자? 등신 본부.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본 이렇게 해서 암기하면 끝난다고요. 그럼 예외가 되려면 지문이 길어져야 돼요? 지문이 짧아져야 돼요? 길어져야 되죠. 원칙은 본부인데 그게 예외가 되려면 지문이 뭐한다? 이런 경우라면 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지문이 길어지면 뭐다? 본. 지문이 짧으면 본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지문이 선생님 짧네요. 본부. 기네요. 본본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문이 길어지는 게 뭐다? 최종 지번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 이렇게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될까?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본인데 그럼 본본으로 하는 경우가 뭐예요? 하면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떨어져 있어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었잖아요. 어떻게 나왔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몇 개? 3개. 이거였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지문 만들 때 이제 요즘은 잘 만들진 않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대상 토지가 면적이 큰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이 면적이 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문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가져가시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본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분할. 자,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할은 보세요. 분할 후 필지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 기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을 가지고는 출제인이 정답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분할 전 지번, 바꿀 만한 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뒤에 거 물어보거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최종 본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와요? 본번이 따라 나와요. 최종 부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뒤에는 항상 부번이 따라 나와요. 이것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최종 본번이 나왔는데 뒤에 부번이 나온다든지 최종 부번이 나왔는데 뒤에 본번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문은 법조문에 없다. 그러니까 읽을 때 최종 본번까지만 읽으면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본번. 최종 부번 읽으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부번.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예외. 주거사무실의 건축물.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 들어가면 뭐 한다? 틀린 지문 된다라는 거. 왜? 이 지문은 합병을 봅니다. 합병에 보면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합병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건축물이 있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과 합병의 차이점은 뭐다? 분할은 신청하는 때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럼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이거 암기할 때는요. 합병은 뭐다? 합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합선. 그래서 합병 대상 지번 중 뭐로 간다? 선순위 지번.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선순위 지번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합병은 뭐다? 항상 선순위 지번으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봐도 선생님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본, 분할은 부부, 합병은 합선, 예외가 나오면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나오면 분할을 합병하는 때 신청하는 때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들어가야 돼. 이거 암기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출제인이 이 안에서는 정답 많이 결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번이 35회 때는 등록전환과 신규는 예외가 나왔지만 또 만약에 나온다면 일단 정답의 결정 요소는 그 아래에 있다고요. 요 아래에 있는 지분 갖고 딱 물어보는 순간 수험생들은 딱 막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암기할 때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적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래요. 이 지문 하나를.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 말을 꼭 적어놓고 문제 풀으라 하거든요. 항상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지번이 나오면 일단 지문 읽기 전에 그냥 다른 지문을 읽어서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이 지문만 헷갈리니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같이 한 번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적어 놓고 선생님 뭔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확정이 키워드라고요. 확정. 그럼 확정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럼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 3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세트 지문으로 암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이렇게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유형은 2가지예요.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나오는 2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준용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출제인이 그걸 변형시키면 어떻게 나올까?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거 내지 않겠습니까? 응용을 한다면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으로 보시자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지번들은 하자와 흠결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제외해야 될 지번이 있다고요.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것인데 그 종전 지번 중에서 하자와 흠결이 있는 본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해라라는 거예요. 제외해라. 그럼 제외되는 지번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그래서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와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예외도 있잖아요. 그럼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는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36년 동안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예외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요.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문 또 한 번은 가져갈 겁니다. 언제 가져갈 거냐면 저희가 9월달이나 10월달 가면 백선도하고 동영 4회분도 풀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지문을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을 지금 예서서 굳이 위에 거도 안 되는데 암기할 생각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 그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럼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뭐다? 지번 변경. 축척이 뭐다?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전의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할 때는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준공전에도 공사 준공전에도 미리 지번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공사가 뭐가 된다? 준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되기 전이라도 미리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뭐에 의해서 부여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지문인데 그러면 공사 준공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계획도를 한번 또 올려보세요. 그럼 사업계획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이 지적 확정 측량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사업계획도가 있다. 그럼 필지가 분일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새롭게. 그럼 거기 지번이 부여되어 있겠죠. 사업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사업계획도의 지번은요.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입맛대로 막 부여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그냥 9, 여기는 13, 여기는 오늘 7이 땡기네 7 이렇게 부여했을까? 아니면 어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도도 지번을 부여했을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럼 그 법이 뭘까?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적법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 즉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해라라고 법이 되어 있다면 사업계획도에도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도에도 부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뭘까? 공사 준공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사업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결국은 무슨 방법에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한다. 공사 준공전 뭐에 따라서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로 접근해 들어가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해서 준용해서 그게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보면 4가지. 어차피 준공전에 사업계획도에서 부여한다는 걸 암기해야 되니까 준용하는 경우를 굳이 하나를 더 확장시킨 다음에 몇 번까지? 4번 지문까지 따라 해서 정리해버리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용어에 정의하고요. 자, 금방 이쪽 보세요.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그럼 선생님 지번 변경이 뭔데요? 그럼 지번 변경이란 결론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지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번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해서? 준용해서. 그럼 지번 변경이 어떤 경우야 하는데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 있잖아요. 토지가 계속 분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할 하면 지번이 계속 생겨나죠. 그러다가 합병 지번의 결번이 계속 발생하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30년,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번의 배열이 뭐한다? 불규칙하게 변하겠죠. 그럼 관리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지번 싹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뭐다? 지번 변경이라고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에 전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일부 또는 전부에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 그때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뭐다? 지번 변경이고 그때 지번을 어떻게 새로 부여합니까? 하면 뭐한다? 준용한다.
한다. 이렇게 가면 되고. 그럼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주체는 누구다? 지금 지적소관청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번 변경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고. 그럼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지번 변경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지번 변경의 주체는 누구인지,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럼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럼 분설하면 지문의 구조가 몇 개다? 4개라고요, 4개. 그럼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들어가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요. 그럼 이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이제 이거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암기한 거 이제 좀 떠올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승인이 나오면 국장의 승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와도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의 대도시시장의 승인 나오면 이거는 일단은 오일 가능성이 높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3개. 그럼 암기할 때 지금 배우는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마지막 지적 공부, 반출. 그럼 이 3가지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뭐가 나온다? 승인. 그럼 이렇게 하면 지번 딱 클리어라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암기가. 자, 근데 선생님, 네. 그럼 암기가 되어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기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가늠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되면 되는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어차피 20년 더 강의한 사람이니까 이걸 안 봐도 제 머릿속에 이게 단어와 철자 하나가 다 들어가 있겠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직표를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기록한다.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며 본본과 부선의 표시는 표시로 연결하고 그거는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본의 부본.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이거나 본본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최종 본본 다음 주로 본본. 저는 이게 안 봐도요. 책 한 권이 그냥 쭉 제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정도까지 암기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 시험 갈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암기하면? 못 가요. 이렇게 암기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냐면 지문을 봤을 때 이게 O인지 X인지는 뭐 한다?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머릿속에 다 이렇게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문을 봤을 때 등록 전환 신고기 나오네. 그러면 본본의 부본이지. 근데 본본에 본본 나오면 이거 뭐다? 틀린 지문이야.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결론은 뭘까? 그 정도의 암기도 결국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아래와 이게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언니한테 언니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분이 어떻게 부여해야 돼? 언니 그거 몰라? 등신 본부잖아. 본번의 부번. 예외도 있던데? 그 최종 본번 다음 순부 본번이잖아. 그 얘 3가지 있는 거 몰라? 하면서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2개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거는 암기는 되어 있지만 보면은 알지만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나는 풀 수는 있어.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까지가 뭐다? 암기가 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암기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요약집을 계속 암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문제화 시켜서 나왔을 때 문제에서 뭐다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틀린 지문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집에서 나름대로 암기를 하긴 했는데 확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일단 읽어서 눈으로 감고 한 번 정도는
리마인딩을 시킬 수 있는 정도는 뭐 해놔라? 암기는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결번. 결번 요인은 요즘 잘 안 나오대요. 근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두 가지는 알고 가세요. 신규 등록과 뭐다?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 이걸 출제연이 있잖아요. 허를 찌를 수가 있거든요. 허를 찌를 수가 있다. 결번 나오면 신규 등록 분할 빼고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출제연이 내게 되면 나는 안 하는 경우 암개는데 하는 경우를 내면 하는 경우는 암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결번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차피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자,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 지금 배웠잖아요. 천천히 한번 적어볼게요. 등록, 전환, 그 다음 신규 등록 해보세요. 분할, 그 다음 합병,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이걸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경우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를 우리 법조문에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결번과 관련해서는 신규 등록과 뭐는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결번과 관련해서 과거에 출제연이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번, 과거에 뭘 내느냐? 지적 확정 이거 내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지 결번이 발생하면 이렇게 내었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연이 다시 낼 때는 신규 등록 등으로 결번이 발생하며 이러면 뭐다? 애초부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결번 나오면 요렇게 우리가 암기한 거 적어가지고 신규 등록고 분할 빼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그럼 결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적어서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예전에는 지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좀 틀리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출제연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요 지분을 바꾸지는 않을 거고 앞에 신규 등록이나 뭘 넣어서 분할을 넣어서 결번이 생긴 때 이렇게 낼 개연성이 상당히 뭐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번까지 하면 클리어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은 이제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럼 오늘 나는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한다? 지목부터 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항상 막 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이미 잡았잖아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일필일목의 원칙, 기본적인 지문은 알고 가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에 관해서는 하나의 필지에 몇 개의 지목, 하나의 지목,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주된 지목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필지 내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지목은 몇 개 해야 한다? 하나. 그러니까 항상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 안에 어떤 토지 내에 이 말 나오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이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나오면 읽지 말고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만 정확하게 알아도 지목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요. 두 번째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 변경을 위해서 지목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목을 결정할 때는 그 토지가 일시적 사용 목적에 의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어떤 목적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영속성의 원칙. 일시 사용을 위한 지목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택지 조성공사가 완성된 토지. 택지 조성공사가 조성된 토지. 이거는 그 목적이 뭐예요? 택지잖아요. 그럼 지목이 뭘까?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목 설정 기준 4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과거에는 여기에 뭐 지목 법정주의, 뭐 기타 등등 용도 경중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요 기본적인 4가지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목의 구분. 지목에서의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지목의 구분. 여기에서 99%가 시험이라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목의 구분.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지목이 구분을 공부할 때는 지목은 요즘 들어서 출제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용도잖아요. 용도. 이게 용도고 이게 지목이거든요. 지목. 그러면 여기 있는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용도까지 다 암기해야 될 게 딱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될 거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임야, 유언지, 잡종지. 이 3가지 지목. 이 3가지 지목의 용도는 뭐한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얘네들 3가지에 들어가는 용도가 다른 지문으로 얽혀설키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용도들이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제가 비교 검토해 드릴 거예요. 이거하고는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럼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뒤에가 뭐인지에 따라서 하천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토지 읽으면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 읽으면 국어 이렇게 바뀌듯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하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 답.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인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건지에 따라서 뭐와 전과 답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일단 크게 구별해놓고 전에서는 추가로 암기해야 될 게 죽순.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까지 추가로 암기 딱 해주면 된다고요. 자, 2번째. 답에서는 추가로 암기할 게 연하고 왕골이 뭐가 되는 거? 재배되는 거. 그러면 연하고 왕골이 자생하면 유지. 연, 왕골을 재배하면 답. 그러면 결론은 전과 답은 둘 다 식물을 뭐한다? 재배한다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럼 요 2가지를 암기할 때는 이제 암기 방법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느냐. 그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한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한다. 답. 이렇게 크게 바꿔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전에서 추가로 암기할 게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거 추가 암기. 연하고 왕골이 자생한다. 유지. 재배된다. 답. 여기까지가 전과 답을 암기하는 키워드라고요. 굵직굵직하게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 느낌으로 이제 과수부터 우리는 정리해 볼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